김지은은 사무실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그녀와 상사 한민지 과장만이 남아있었다. 과장님, 문이 잠겼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신호가 없었다.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 모양이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밤이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은 25살, 대기업 마케팅팀의 신입 사원이었다. 그녀는 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집안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착한 딸로 키웠고 결혼을 재촉했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남자친구는 있어야지.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그 압박을 피해 일에 매달렸다. 야근이 잦아진 이유였다. 민지는 35살, 팀의 리더였다. 그녀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유명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커리어를 쌓아온 그녀는 회사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꼈다. 과거 연애 경험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도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왔다. 민지야, 왜 아직도 혼자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친구들의 말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일로 채웠다. 오늘도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과장님, 어떻게 하죠?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따랐다. 걱정 마으나도 가족 없으니까. 그녀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민지의 가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과장님 가족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민지의 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고독이 느껴졌다.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다. 이번 프로젝트, 내 아이디어가 좋았어. 창의적이야. 민지의 칭찬에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개인적으로 깊어졌다. 지은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망설였다. 집에 가면 압박이 커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난 포기했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민지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피곤함을 느꼈다. 민지는 재킷을 벗어 지은에게 덮어주었다. 추울 텐데. 그 손길에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민지의 손이 스쳤을 때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뭐지? 지은은 자신을 탓했다. 상사인데, 게다가 여성인데. 하지만 민지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지은 씨, 괜찮아? 민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네,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 밤이 그녀의 감정을 깨우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민지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대학 때 여자친구 있었어. 하지만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지. 헤어지고 나서 후회했어. 그 고백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과장님도 그녀의 말이 끊겼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처럼 사는 사람 많아. 숨기고 살지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공감과 끌림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손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과장님, 고마워요. 민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나도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가져올 후폭풍을 알지 못했다. 아침이 되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 회사의 시선, 사회의 정형화된 틀, 이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침 해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추었다.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면서 문이 열렸다. 지은과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어제의 일은 비밀로 해요.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하지만 둘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 밤의 대화가 그들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이 감정이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동지에 그녀는 자신을 다그쳤다. 회사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점심시간,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커피 한잔 할까?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둘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내 이야기 들으니 나도 용기가 났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얼굴을 붉혔다. 저도요. 과장님 덕분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이게 옳은 걸까? 사회가 용납할까? 집에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어때? 좋은 남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바빠서. 그녀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잖아. 그 말에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왜 내 인생을 강요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의 강인함이 부러웠다. 민지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과거 연인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사회의 압박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다. 미안해, 민지야.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면서 그때의 자신을 보았다. 지은을 지켜주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위치가 문제였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게다가 동성. 회사 규정도 사회 시선도 그들을 가로막았다. 며칠 후 프로젝트 미팅에서 지은과 민지는 가까이 앉았다. 미팅 중 민지의 손이 지은의 무릎에 스쳤다. 우연이었지만 지은의 몸이 떨렸다. 미팅 후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지은은 망설이다 수락했다. 레스토랑에서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나랑 비슷한 처지라서. 끌려 민지의 고백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저도. 과장님께 그들은 손을 잡았다. 첫 데이트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 수진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지은아, 너 설마. 여자랑 수진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들켰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친구가 봤어요. 어떻게 해요? 민지는 침착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수진은 소문을 퍼뜨렸다. 회사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한 과장님과 김 사원이 이상해.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의 압박도 커졌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내 엄마 말 들어라. 결혼 안 하면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녀는 민지에게 기대고 싶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관계가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다. 지은을 포기할까 그 생각이 스쳤다. 고민 끝에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과장님, 왜요?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고통스러웠다. 내 미래를 위해,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싶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를 버리는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울며 잠들었다.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리를 두자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민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은 씨,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둘 다 위험해. 특히 너는 신입이잖아. 논리적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아팠다. 그럼 처음부터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내가 임펄시블이 했어. 그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충동적으로. 나한테 그게 다야.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회사에서 소문은 점점 커졌다. 동료들이 지은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김사원, 한 과장님과 친한가 봐. 장난스러운 말 뒤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강요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봐. 내가 왜 이렇게 고집 피우니? 지은은 버티지 못하고 수락했다. 민지 과장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데이트는 재앙이었다.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없었다. 데이트 후,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오늘 소개팅 갔어요. 그녀의 말에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왜? 질투가 느껴졌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과장님이 거리 두자고 하시니까 민지는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날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회사 밖에서만 만났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다. 민지의 승진 심사가 시작되었다. 상사가 민지를 불렀다. 한 과장, 소문 들었어. 부하 직원과 관계가 상사의 말에 민지는 부정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수진이 찍은 사진이 퍼졌다.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을 보호할까? 내 자리를 지킬까?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나를 피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지은은 상처받았다. 또 버리는 거야? 지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어머니가 지은의 휴대폰을 보았다.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어머니의 충격적인 목소리. 지은은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아버지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가족의 압박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우리 끝내요. 민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가족 때문이야. 지은은 울었다. 네, 그리고 사회도. 너무 힘들어요. 민지는 분노했다. 왜 이렇게 약해?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약했다. 승진을 포기하고 지은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다. 알았어. 헤어지자. 그 말에 둘 다 눈물을 흘렸다. 배신과 상처가 쌓였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계속되었다. 지은이 사표를 제출하려 할 때 민지가 막았다. 가지마. 내가 도울게. 민지는 상사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와 김사원은 연인입니다. 그 고백에 회사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상사는 직원 문제야?
회사 이미지가 민지는 각오했다. 승진 포기할게 그녀의 결정은 지은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동료들의 냉대, 가족의 반대.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내 탓이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민지는 단호했다. 할 수 있어?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남아 있었다. 도덕적 딜레마, 옳고 그름의 경계. 그녀의 선택이 가져올 대가는 컸다. 어머니의 입원 소식에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사니? 행복할 수 없어.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를 위해 포기할까?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는 병원으로 왔다. 지은 씨, 괜찮아.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회사에서는 스캔들이 커졌다. HR 부서가 조사를 시작했다. 동성 연애는 회사 정책 위반은 아니지만 상하관계는 문제야. HR 매니저의 말에 민지는 반발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승진은 취소되었다. 미안하지만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의 결정에 민지는 절망했다. 내 커리어를 희생했어. 그녀는 지은을 원망했다. 지은 때문이야. 지은도 고통스러웠다. 친구 수진이 절교를 선언했다. 너처럼 사는 건 이해 못해. 수진의 말에 지은은 외로움을 느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우리는 잘못된 거지? 그녀는 민지와 대화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는 건 싫어. 여기서 싸우자. 그 결의가 지은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극에 달했다.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왔다. 내 딸을 내버려둬. 아버지의 분노에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지은 씨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한 사랑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를 실망시켰어. 그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가족을 택할까? 사랑을 택할까? 민지도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다. 과거 연인이 연락 왔다. 민지야, 내 소문 들었어. 후회하지 마. 그 말에 민지는 흔들렸다. 과거처럼 끝날까?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두려워.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회사에서 민지가 강등되었다. 부서 이동해 그 결정에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인가? 지은은 사표를 철회했다. 과장님과 함께할게요. 그녀의 결정은 용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은아, 내 선택 때문에. 의사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지자. 가족을 위해.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또. 이번엔 진심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배신의 아픔이 민지를 덮쳤다. 그녀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왜 나를 버려? 하지만 지은의 입장을 이해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을 자유롭게 해주자.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알았어. 행복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깊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이 선택이 옳을까? 그녀는 밤새 울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소개팅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은의 눈빛을 보았다. 내 행복이 중요하니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변화가 올 수 있어? 민지는 부서 이동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컸다. 후회해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지은은 망설이다 수락했다.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미안해 이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포기하지 말자.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가족의 이해를 구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어렵지만 내가 행복하면 점점 가족이 받아들였다. 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나 이렇게 살아.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하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스캔들이 공개되면서 LGBT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회사 정책을 바꿔야 해 일부 동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지는 그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도 동참했다. 그들의 관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커리어는 정체되었고 지은은 여전히 시선을 받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함께 버텼다. 사랑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오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도덕적 딜레마. 그들은 매일 선택을 해야 했다. 이게 옳은 길인가? 마침내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축하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사회의 비판, 가족의 자녀 반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가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해외 지사로 이동. 갈까? 그녀의 질문에 지은은 망설였다. 함께라면 그 선택이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는 투쟁이었다. 사랑을 위해 지불한 대가 얻은 깨달음.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